자, 반갑습니다. 2014 뉴탐스런 사회 김건태고요. 이번 시간은 9강 인간의 존엄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강좌에 이어진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기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 자유권에 대해서 조금 들어갔죠. 선생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유권은 적극적, 소극적. 소극적 권리이면서 동시에 포괄적, 개별적. 포괄적 권리다. 선생님 앞에 물어본 거였어요. 다시 소극적 권리면서 포괄적 권리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자유권은 실정권적인 입장보다는 자연권적인 입장,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이제 4가지 남아있는 기본권 공부를 할 텐데, 그거 하기 전에요, 자유권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그런데 일단은 헌법 들어왔기 때문에 1조는 그래도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1조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조 1항을 봤더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공화국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많이 들어본 용어이긴 한데 공화국을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공화국은 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왕이 없는 시스템. 자, 그럼 왕이 없으면 누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자, 대통령과 왕의 차이는 뭐죠? 왕은 세습이고 대통령은 선출이죠. 그러니까 세습으로 전해지는 왕이 없는 그런 시스템. 근데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백성, 우리가 주인이다. 그런 시스템을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항 볼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선생님이 뭐 굉장히 어려운 거 물어볼 것처럼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 주권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의 출발이 국민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이어지다가 10조를 볼게요. 10조.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조항입니다. 왜 의미가 있냐? 바로 기본권이 10조부터 해서 36조까지 나와 있는데 그 출발이 10조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게 기본권의 첫 번째죠. 이건 기본권의 첫 번째이면서 동시에 모든 기본권의 이념이자 목적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 추구권. 행복 추구권 예를 들면 뭐가 있다 그랬죠? 수면권. 잠자고 싶을 때 잔다. 그 다음 자기결정권. 뭐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것도 다 행복 추구권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을 받고 싶어요. 일조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가끔 기사에서 보시죠? 고층 건물이 앞에 들어서 가지고 일조권을 침해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일조권도 역시 행복 추구권의 하나입니다. 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 불가침이라는 건 뭐죠? 침범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본권에 자연권적 성격이 녹아있다.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자연권이라는 게 뭐죠? 국가 성립 이전부터 존재했던 인간의 권리. 그러니까 불가침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유권 관련 조항을 이제 하나하나 좀 뜯어볼 텐데요. 여기에 모르는 용어들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어렵지만 용어를 뜯어보시면 결코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선생님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자, 볼게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까지 이해됩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한다. 이걸 가지고 법률에 따라야 한다. 적합한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적법 절차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적법 절차의 원리. 자, 그 다음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할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이것도 뭐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조항이고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를 살 돈이 없다, 조력을 받을 돈이 없다,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무슨 제도가 있나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데 국선 변호인 제도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조 볼게요.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당시에 그 행동을 할 때 법이 없었으면, 그와 관련된 법이 없었으면 범죄로 취급받지 아니한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것도요, 한 번 처벌받았으면 됐지 과잉 처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자유권과 다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사부재리, 하나의 사건을 부재리, 거듭해서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늦잠 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난 겁니다. 근데 아빠가 나중에 너 이 녀석 늦잠 잤구나.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엄마한테 이미 혼났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더 혼납니다. 근데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한번 처벌받았으면 그걸로 끝. 자, 그 다음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건 자유권의 범주로 보자면 신체의 자유라기보다는 사회 경제적 자유. 그건 구분 안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굳이 구분하자면. 자, 그 다음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의 자유.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영장이 있어야 된다.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나오죠? 나 잡아가려면 영장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 이런 건 중요합니다.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대요. 양심의 자유라는 건 뭘까요? 내가 속에서 하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신념이 있지요. 그거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양심의 자유입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할 수 있는 권리. 그거 크게 보면 다 양심의 자유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념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해되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 그 다음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마지막 요거는 중요하죠. 마지막 재산권. 이것도 역시 자유권의 하나다 하는 게 출제 포인트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일단 평등권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평등권입니다. 여러분들 평등권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쉽죠? 평등권이 뭐야 하면 똑같이 대하는 거, 그게 평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평등권은 사실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한번 볼까요? A라는 학생하고요, B라는 학생하고 둘 다 5분씩 학교에 지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 산 넘고 물 건너서 학교에 어렵게 등교하는 학생이고요. B는 엎어지면 코 닿을 때, 그럼 코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이네요. 엎어지면 코 닿는다.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죠. 가까이에 사는 학생입니다, 학교에. 얘는 막 조선시대도 아니고 막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요. 보찜 싸매고 3시간 걸려서 학교 오는 그런 친구입니다. 둘 다 5분씩 지각을 한 거예요. 자, 선생님 왈. 너네 둘 다 똑같이 5분 지각했으니까 둘 다 청소해. 자, 둘 다 청소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등합니까? 평등한가요?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해 보세요. 평등합니까? 선생님 볼 때는 굉장히 평등한데요. 왜냐? 결국 5분씩 지각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청소하라고 했어요. 뭐가 잘못입니까?
괜찮습니다. 평등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볼게요. 선생님이 야, 그래도 이건 좀 아니다. A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5분 지각했으면 이건 오히려 칭찬받아야 돼. A는 청소하지 말고 B만 청소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B만 청소해 이러면 어떨까요? 평등한가요? 선생님 볼 때는 이것도 괜찮네요. 이것도 평등하네요. 그러면 이것도 평등하고 이것도 평등해? 무슨 말일까요? 이 평등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식적으로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식적 평등. 눈에 보이기에 어쨌든 5분 지각해서 청소시켰어요. 똑같이 시켰으니까 평등하죠. 형식적으로는 평등의 요건을 갖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B만 청소해. 이게 평등할 수도 있단 말이죠. 진짜 이게 평등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질적 평등. 얘랑 얘랑은 분명히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봐주고 얘는 처벌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진짜 실질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평등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기를 저스티스가 뭡니까? 정의입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물어봤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정의는 평균적인 정의라는 게 있고, 자, 평균적 정의라는 게 있고, 배분적 정의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평균적 정의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형식적 평등에 해당되는 거고요. 배분적 정의가 실질적 평등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등의 의미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평등의 의미입니다. 평등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같은 것은 어떻게? 같게.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르게. 간단하죠?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라.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둘 다 지각했으니까 상황이 같죠? 그럼 둘 다 청소해. 같은 것은 같게.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형식적 평등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산술적 평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산술적 평등. 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실질적 평등이고요. 그 다음에 산술적 평등하고 대비시켜서 비례적 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비례적 평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생이랑 어떤 학생이랑 A라는 학생하고요. 동생하고 둘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사탕을 딱 주시는 거예요. A한테 하나 주고 동생한테 하나 주고. 그러면 공평하죠. 산술적으로 공평합니다. 한 개씩 나눠 가졌으니까, 두 개를 한 개씩 나눠 가졌으니까 공평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A는 나이가 15살이에요. 동생은 3살이고요. 그러면 누가 봐도 한 개 한 개 먹는 건 A 입장에서 좀 불평등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A를 2개 주고 동생을 하나 주는 겁니다. 엄마가. 그러면 이게 뭐예요? 비례적 평등. 나이가 많은 애는 사탕도 비례적으로 더 주는 거죠. 그래서 비례적 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식적 평등, 산술적 평등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의 개념으로 따지면 뭐라고요? 평균적 정의. 평균적 정의. 그 다음에 얘가 바로 배분적 정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같은 것은 같게.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선거할 때 평등 선거. 1인 1표씩 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일정 연령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한 표씩 준다. 사람이라면, 국민이라면 한 표, 1인 1표. 형식적 평등, 산술적 평등, 평균적 정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많죠.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남자들만 군대 갑니다. 자, 병역.
남성들만 병역의 의무가 있다. 요것도 평등하다는 거죠. 평등하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그런 병역의 의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들만 군대 가라. 평등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병역에서 대체 복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않고요. 다른 복무 시스템들이 있죠. 이것도 역시 특혜가 아니고 그게 바로 평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고용할 때 장애인들을 일정 숫자 이상을 뽑아야 하는 뭐 그런 법조항도 있죠. 장애인 고용 우대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실질적 평등의 입장에서 그게 평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볼 때 또는 뭐 국가 어떤 고시를 볼 때 그 시각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활자를 굉장히 크게 인쇄한 새로운 시험지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만 큰 시험지를 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시력이 낮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시험지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자, 그런 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얘는 무궁무진한데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써 놓으셔도 좋아요. 뭐 이런 게 있죠. 대학 갈 때 그 지역 균형 선발 제도. 자, 지역 균형 선발 제도. 농어촌 지역에만 어떤 특혜를 주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약자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는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군요. 버스나 지하철을 딱 타면요. 노약자석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 왜 노약자들한테만 따로 자리를 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 사람들한테 자리를 주는 건 그게 공평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산부석도 마찬가지고요. 임산부석.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평등의 의미까지 예까지 살펴봤고요. 평등에서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평등은 쌤이 지난 강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기본권들하고 차별화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이쪽으로 와서 한번 써볼게요. 자,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들의 뭐가 된다?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유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든 행복 추구든 어쨌든 다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걸 깔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등권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평등권 생각보다 어때요? 만만치 않죠? 두 가지 의미의 평등, 이것도 평등이고 저것도 평등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참정권입니다. 참정권. 요거는 어찌 보면 오히려 더 간단해요. 참정, 무슨 뜻인가요? 정치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참정권은 도대체 언제 이후로 보장받게 됐는가? 요거 일단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우리가 자유권은 언제 이후였죠? 자유를 달라. 시민혁명이죠. 18세기 시민혁명 때 자유를 달라고 주장을 했고, 참정권은요 19세기에 가면 영국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차티스트 운동은 이런 거예요. 영국에서 정치 참여에 소외됐던 노동자 계층이 우리도 선거권을 주세요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선거가 무슨 선거? 모든 국민이 다 투표할 수 있는 보통 선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출제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누가 일으켰다 그랬죠? 노동자들이 일으켰대요. 그러면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나시면 노동자들에게 어떤 걸 줬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기 쉽냐면요. 사회권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달라 하고 주장한 거기 때문에 이건 참정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회권이 아니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참정권은 소극적 권리일까요? 적극적 권리일까요? 자유권은 국가로부터 간섭하지 마. 소극적이었죠. 참정권은 적극적인 겁니다. 정치에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다. 권리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참정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다. 자, 그러면 참정권에 예가 있어요. 몇 가지 없습니다. 간단하게 참정권은 선거권이 있어요. 일종의 투표권이죠. 자, 그 다음에 공무담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담임권. 공무란 얘기는 공적인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란 일을 담임, 맡을 수 있는 권리. 그럼 이 공무담임권이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공직 취임권.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 and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용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피선거권이라는 게 있어요. 피선거권은 뭘까요? 선거권은 투표하는 거죠. 피선거권은 투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마권, 이런 용어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쓰는 거예요. 출마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공무담임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제도가 있어요. 국민투표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또는 헌법을 개정할 때, 이럴 때는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통과되는 거예요. 그 국민투표권도 역시 참정권에 해당이 된다. 참정권은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세 가지 포인트. 차티스트 운동으로 참정권이 보장되었다. 그 다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다. 그 다음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이게 바로 참정권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바로 사회권으로 들어갈게요. 사회권. 이 사회권은요, 다른 용어로 교과서마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사회권이라는 말은 무조건 씁니다. 쓰고 추가적으로 생활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자, 알아두세요. 생활권, 사회권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사회권은 뭐냐? 일단 그러면 얘는 차티스트 운동 때 참정권 보장됐다 했죠. 그럼 사회권이 최초로 등장한 건 이제 20세기예요. 점점 순서가 있죠. 자유권은 18세기 시민혁명, 참정권은 19세기 차티스트 운동, 사회권은 20세기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사회권의 권리가 명시되었다. 자, 그러면 이 사회권이라는 건 일단 소극적인 걸까요? 적극적인 걸까요? 얘도 적극적인 겁니다. 이 사회권은 뭐냐면요. 이게 좀 추상적이니까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회권은 복지와 관련된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지와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있죠. 인간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기본적인 생활을 누가 책임져라? 국가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이 사회권이 없었을 때는 예를 들어 선생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자리가 없고 돈이 없어요. 배가 고파서 길에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요? 사회권의 개념이 없을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의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저 사람이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사회권의 개념이 생긴 이후에는 가다가 누군가가 굶어서 길에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국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먹여 살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복지와 관련된 생존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회권의 영역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용어를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사회권은 우리가 자유권을 국가로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사회권은 국가가 나서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 의한 자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국가에 의한 자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이 하나 나네요. 위에서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참정권은 얘는 국가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할까요? 다시.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참정권은 국가의 자유, 그 다음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 끝나지만 이건 자유권이 아니에요.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사회권이라는 건 예를 들면 여성이나 아동, 노인,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성, 아동, 노인 공통점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약자. 요즘은 여성들의 권리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가 하지만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분명히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지요. 실제로 평균 임금 같은 걸 따져봐도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들에 비해서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약자라고 봅시다. 약자, 약자, 약자. 그 다음 소비자도 약자죠. 소비자는 기업이 공급한 물건을 사용하는 입장, 소비자도 약자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노동자는 뭐죠? 사용자들, 기업가들의 입장과 비교해 봤을 때 이들은 약자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권리, 이게 바로 사회권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권의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노동자들에게 부여되는 노동 3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지금 여러분들이 1학년이시니까 중학교 때 노동 3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단결권,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단결권, 단체, 행동권. 자,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자, 말 그대로 단결권이라는 건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단체 교섭권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놓고 사측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행동권은 쉽게 얘기하면 파업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 이런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회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사회권. 약자들을 위한 권리. 그래서 사회권으로 나중에 나오는 게 뭐 사회보장제도 또는 공공부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회권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바로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자, 이 청구권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선생님이, 우리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갖고 있죠. 근데 갖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그럼 침해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억울하고 끝? 안 되죠.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권리. 회복하려면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나 기본권 침해받았어 하고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에. 그래서 그 권리를 청구권. 그래서 다른 기본권이 침해받았을 때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무슨 권리? 수단적 권리, 수단적 권리.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청구권은 수단적 권리다. 중요합니다. 수단적 권리. 자, 그러면 청구권은 이제 뭔지는 알겠죠?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그걸 회복하기 위한 청구.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청구권을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청원권이 있어요. 자, 이 청원권이라는 건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문서로 요구하는 거예요. 국가에 문서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민원 넣는다. 이런 거 들어봤나요? 민원. 그게 바로 청구권입니다. 대표적인. 간단하고요. 청원권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재판하고 싶어요. 재판을 받을 권리죠. 그래서 재판 청구권입니다. 자, 여기에 청구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설마 이 말을 쓰면서 이게 무슨 권리인지를 물어보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때 국가에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재판 받을 권리. 자, 재판을 받을 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청구권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형사
보상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억울한 옥살이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억울한 옥살이? 외국에 보면 이런 사례들도 있죠. 막 20년 동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다 끝내고 석방이 됐어요. 나중에 진범이 밝혀진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국가에 보상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사보상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꼭 옥살이가 다 끝난 다음에 진범이 밝혀지고 이런 경우 말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딱 생겼을 때 어떤 사건이 딱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가 딱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수사. 자, 수사를 합니다. 수사. 이 수사 단계에서는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이건 법률 용어인데 알아두셔야 돼요. 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의자. 피해자가 아니에요.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아니고 의심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용의자, 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사상에서 수사를 할 때. 근데 수사를 딱 했더니 검사가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게 맞아 하고 기소를 합니다. 기소. 재판에 회부를 시키겠다는 거죠. 기소하고 재판을 하게 되면 이 피의자가 뭐가 되냐면요.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피의자 단계에서 만약에 사건이 종결됐어요. 아, 이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며칠 동안 불려다니면서 직장에도 못 나가고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이면 셔터 내리고 문 닫고 가게 운영을 못했죠.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형사 보상 청구권. 그 다음에 자, 피고인이 재판 다 끝났어요. 근데 무죄로 밝혀진 거예요. 형사 보상 청구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억울한 옥살이 이렇게 할까요? 억울한 옥살이. 타이틀은 이렇게 달아두고요. 꼭 옥살이 안 해도 옥살이 하기 전에 불려다닌 것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 형사 보상 청구권. 자, 그 다음 네 번째. 국가 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 배상 청구권.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 보상과 배상은 좀 다릅니다. 이쪽에는 보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쪽엔 배상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좀 달라요. 보상은 할 일을 하다가 억울해진 경우고요. 배상은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가 억울해진 겁니다. 국민이. 자, 이거는 수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피의자로 의심을 받았었죠. 근데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럼 국가 입장에서도 할 일 하다가 국민이 억울해진 거죠. 보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배상은요. 국가가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죠. 국가가, 공무원이.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우리 뭐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예전에 1990년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한강 다리가 막 무너지고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들을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국가가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뭐 형식적으로 했겠죠. 그래서 다리가 무너진 겁니다. 그럴 때 국가의 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국가 배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국가의 불법행위, 공무원의 불법행위. 그로 인한 피해를 돈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국가 배상 청구권.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선생님이 이제 길을 쭉 지나가다가 퍽치기라고 하나요? 이게 공식적인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퍽치기를 당한 거예요. 가버렸어. 그래서 선생님은 병원 신세를 진 겁니다. 그럼 억울하지요. 근데 누가 그랬는지도 알 길이 없어요. 이럴 때 국가를 상대로 난 범죄 피해자야. 내 병원비 좀 보상해줘. 그겁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법이 있는데요. 최대 3천만 원까지, 이거는 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3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살인의 피해를 입었다. 이럴 경우에 3천만 원은 사실 너무나 적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런 수준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됐나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쌤하고 구두로 정리를 해볼게요. 평등권. 평등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구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 참정권이 있습니다. 참정권에서 중요한 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라는 것과 또 하나 중요한 거 차티스트 운동 이후 보장받게 되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사회권은요. 복지와 관련된 거. 최초로 사회권이 명시되어 있는 법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자, 그 다음 청구권 5가지 있죠.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이렇게 해서 5가지.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깔끔합니다. 자, 요 내용 좀 어렵고 내용이 많지만 우리가 문제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닥 또 어렵다는 느낌은 또 안 들 거예요. 우리가 좀 공부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주제 탐구 볼게요. 인권 보장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체크만 해드리려고 이 표 깔아드렸어요. 선생님이 표시해 드리는 거 요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프랑스 인권선언, 바이마르 헌법.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런 게 있구나. 자, 점점 이 세상이 좋아지고 있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갑시다. 자, 영국의 대헌장은요. 이건 12세기예요. 벌써 엄청 오래됐죠. 영국의 존 왕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세권과 뭐 체포권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의미가 있는 거냐면 절대적인 국왕의 권력에 도전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영국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얘기합니다.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을 마그나 카르타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역설적인 건 그러니까 일종의 헌법이죠. 대헌장. 근데 영국에는 지금 헌법이 없어요. 영국의 헌법은 그냥 불문법으로 전해져 온 그런 식으로 헌법이 운영되지 우리나라처럼 헌법 조문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마그나 카르타. 자, 그 다음에 권리장전은 무슨 혁명 때? 영국의 시민혁명, 명예혁명 당시 기본권이 보장돼 있는 그런 문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 독립선언문, 프랑스 인권선언문. 특히 프랑스 인권선언문에 3가지 중요한 정신이 있죠. 자유, 평등,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박애, 널리 사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평등 박애, 프랑스 혁명의 3가지 정신인데요. 이게 각각의 색깔로 연결돼서 프랑스의 국기가 되었죠.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 프랑스 국기는 삼색기입니다. 삼색기. 3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깃발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욕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죠? 삼색기입니다. 삼색기. 자, 그 다음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뭐가 중요했죠? 사회권.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평등권과 관련한 글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거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남성들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했다. 이걸 차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차별은 굉장한 근거를 갖고 있는 차별이죠. 그래서 합리적 차별이라고 합니다.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평등, 무슨 평등일까요? 실질적 평등, 배분적 정의, 비례적 평등, 상대적 평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솔직히 조금 짜증나는 건 이제 이런 거죠. 아니, 개념은 알겠는데 이걸 부르는 용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이 상대적 평등, 배분적 정의, 선생님도 지금 막 여러 가지 용어를 쓰다 보니까 실질적 평등, 상대적 평등, 비례적 평등, 이게 다 배분적 정의예요. 합리적 차별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본 문제 42페이지.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공부는 어려웠지만 문제는 공부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문제는 쉬워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인 전제인 동시에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랍니다. 이게 바로 뭐죠? 기본권 7개 중에 가장 위에 있었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예요.
자, 그 다음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금지된다. 생체 실험이 금지된다. 근데 일본의 731 부대는 마루타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유린했던 거죠. 우리 헌법의 최고의 가치다. 범죄자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이 아닌 수단임을 내포하고 있다?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 근거다. 그쵸? 답은 기억 리을이죠? 답은 2번이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42페이지의 2번 문제인데요. 선생님은 헌법 조문을 많이 보니까 이거 딱 보면 11조만 봐도 이게 평등권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헌법 조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좀 익숙해지시면 좋아요. 한번 포털 사이트에 헌법이라고 딱 치고 한번 쭉 보세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10조부터 36조까지만 3번만 읽어봅시다. 그 다음 37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요. 그때 읽어보시면 돼요. 일단 36조까지 3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배웠던 기본권이 확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평등이죠. 자, 그 다음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아유, 그러면 그냥 자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가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나 좀 간섭하지 마. 국가로부터의 자유권이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가에 따라 여성에 대한 우대 정책은 금지된다. 평등 안에 실질적 평등의 개념이 있지요. 여성에 대한 우대 정책이 금지된다. 틀렸습니다. 우대해야 한다. 자, 그 다음 나는 다른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나요? 청구권. 나는 다른 기본권의 이념이자 목적이 되는 기본권이다. 이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 가나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권리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두 개의 기둥, 자유와 평등. 맞죠? 답은 5번이네요.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가나에 해당하는 기본권을 옳게 연결한 것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소극적 권리, 자유권입니다. 소극적 권리. 자, 그 다음 다른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기본권 뭐였죠? 청구권이었죠. 자, 그 다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권리.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권리, 복지와 관련된 것들. 바로 사회권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식주는 국가가 해결해라. 국가에 의해서 해결해라. 국가에 의한 자유. 자, 그러면 선거권은 뭐죠? 참정권. 틀렸죠? 교육받을 권리. 이게 뭐예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에요. 교육. 사회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공무단임권은 참정권. 재판 청구권? 청구권이네요. 문제가 이제 청구권 했으니까 이것만 알면 쉽게 답을 4번이라고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언론 출판의 자유, 이건 자유권이죠. 자, 여기서 선생님 문제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교육, 이건 의무입니까? 권리입니까? 교육은 의무이자 권리죠.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교육을 시킬 의무, 동시에 의무이자 권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교육이에요. 이런 게 또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근로가 있어요. 근로. 이건 권리이자 의무. 그래서 교육과 근로의 공통점, 의무이자 권리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자, 요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기본권을 3가지 쓰래요.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기본권이다. 아, 그러면 일단 위에서 적극적이라는 거에서 청구권, 사회권, 그 다음 참정권 3가지 다 되고요. 수단적 기본권이라는 거에서 청구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로서 할 수 있는 청원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재판 청구권,
억울한 옥살이 뭐였죠? 형사 보상 청구권. 그 다음 국가가 할 일을 못했을 때 손해를 입었어요. 국가 배상 청구권. 그 다음 퍽치기 당했어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자, 구조 청구권. 이렇게 5가지 정도? 근데 3가지만 쓰라고 했네요. 자, 다음은 무슨 법률의 목차래요. 이 법률을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에 관한 어쩌고. 사회보장제도 결국 뭐죠? 최소한의 의식주를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라. 사회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회권이 소극적이냐? 아니죠.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냐? 이건 청구권이고요.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참정권이죠.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렇게 쓰니까 1번 같이 보이죠?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뭘까요? 국가가 개인 생활에 개입하지 않아야 실현되는 권리. 개입하지 마. 날 좀 내버려둬. 자유권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인데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를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토지 매도, 파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이용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나요? 그린벨트로 묶였다. 그럼 내 땅이지만 맘대로 사고 팔고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자,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 소유자에게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 따라서 해당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배상일까요? 보상일까요? 자, 이번 시간 공부 제대로 하신 친구들은 배상일까요? 보상일까요? 이거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는 거죠. 국가가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나요?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려고 국가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토지를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통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자, 중요한 문제네요. 자, 지금 이걸로 지정됐죠. 그러면 이 개인의 재산권에 타격이 생긴 겁니다. 그럼 재산권이 자유권이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재산권은 자유권이죠. 니은은 공익보다 사익을 중시한 결과다.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 소유자에게 감수하도록 하는 것, 이게 사익을 중시한 결과입니까? 공익을 중시한 결과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디귿은 적절하게 보상해야 된다.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결정이다. 그 다음 디귿의 결정에 따라 기억을 해제해야 됩니까? 보상했으면 그냥 기억은 기억대로 쭉 가는 거죠. 답은 기억 디귿.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사실 내용도 많고 좀 어렵죠. 선생님이 자료실에 필기를 깨끗하게 해서 딱 찍은 걸 올려두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 필기한 거랑 비교를 해가시면서 빠뜨린 거, 중요한 거 없는지 그런 것들 체크를 하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개인의 권리와 국가 정책, 그래서 기본권에 제한이 가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그거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